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가난한 선비 이학주는 병든 어머니 곁에서 논어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23의 나이, 과거의 뜻은 품었으나 앞길은 어두웠습니다. 기침 소리가 깊어지자 학준이는 책을 덮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기침이 더 심해졌습니다. 약을 다시 다려드리겠습니다. 괜찮다. 글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니 염려 말고 공부하거라. 말은 담담했으나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학준이는 그 뜻을 알기에 더욱 가슴이 저렸습니다. 부엌으로 나아가 약재 항아리를 보니 감초 몇 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감초를 던져 다렸습니다. 연기에 눈이 시리자 긴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좋은 약을 쓰고 싶었으나 살림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소작을 내고 나면 겨울 양식도 모자라는 형편이었지요. 이런 살림에 언제까지 글만 읽을 수 있겠는가? 차라리 품팔이라도 나가야 하나. 학준이의 마음이 약탕 속 물처럼 바글바글 끓었습니다. 과거의 길을 버려야 하는가? 아니면 끝내 붙들어야 하는가?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듯 그의 뜻 또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약을 들인 뒤 학준이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허나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학문으로 가문을 일으키겠다던 꿈은 허망한 것인가? 책장을 덮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이상과 현실의 거리는 멀어져 갔습니다. 이튿날 약재를 구하러 나선 학주는 헌책방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낡은 책더미 사이 주역 해설서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귀한 책이로다. 허나 이 살림에 어찌 값을 치르겠는가? 책을 만지작거리다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흰 수염의 노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젊은 선비, 오래 책을 붙들더니 쉽게 발길을 떼지 못하는구려. 혹 주역을 익힌 적이 있나? 서당에서 글줄만 겨우 익혔을 뿐이옵니다. 깊이 통달했다 말할 수는 없사옵니다. 겸손하구만. 허나 보아하니 먹물 묻은 기운이 있네. 그렇다면 그 가운데 건괴를 어찌 풀이하겠나? 건괴는 하늘의 덕을 상징하여 군자가 힘써 쉬지 않는 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인은 눈빛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송이 아닌 이해에서 나온 대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훌륭하네. 그 자강불식의 뜻을 자네는 삶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나? 부끄럽사옵니다. 뜻은 있으나 가세가 어려워 흔들리고 있사옵니다. 허백의 눈빛이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학문과 곤궁을 함께 짊어진 청년에게서 진정한 선비의 기운을 본 것입니다. 나는 허백이라 하네. 젊어 과거에 올랐으나 벼슬을 버리고 숨어 학문만 닦아왔지. 그대 같은 인재를 찾고 있었는데 하늘이 보내신 듯하네. 허백은 이름난 학자였습니다. 성리학과 경세학, 예학의 두루발과 그의 글 한 줄의 학풍이 바뀌었고 그의 말 한마디에 논쟁이 그쳤습니다. 조정이 3번 불렀으나 모두 물리쳤고 은거하며 책과 벗하며 살았습니다. 찾아드는 선비가 끊이지 않았으나 그는 문화를 좁게 열어 더욱 귀 여겨졌습니다. 허백 선생님이라니 소인이 어찌 감히. 학주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머리를 숙였습니다. 겸손한 태도의 허백은 더욱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자네를 제자로 삼고 싶네. 깊은 학문의 길로 이끌어주겠어. 어찌 생각하나? 이런 영광이 있겠사옵니까? 허나 가난한 몸이라 과연 자격이 있을지 두렵사옵니다. 참된 학문은 신분이나 재물에 있지 않네. 자네의 열정이야말로 가장 귀한 자질이야. 허백의 말은 따뜻했습니다. 어제의 절망이 사라지고 새로운 빛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서재는 책향으로 가득했고 온돌 위에서는 차향이 은은했습니다. 이곳은 학준이 그리던 학문의 이상향이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허백은 맹자의 구절을 들어 물었습니다. 맹자가 말한 사단, 그 참뜻을 자네는 어찌 이해하고 있나?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사람 본성의 선한 단서라 들었사옵니다. 옳다. 허나 이 내 마음이 세상에서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이 새겨보거라. 학주는 그 말씀에 넋을 잃었습니다. 배움의 기쁨에 빠져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허나 집에 돌아온 학준이나 다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은 깊어졌고 부엌 쌀독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학준아, 오늘은 늦었구나. 어디 다녀왔느냐? 훌륭한 스승을 뵙고 왔습니다. 허백 선생이라 하시는데 제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경사가 허나 학비는 어찌하려느냐? 어머니의 말에 학준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서재에서 느낀 환희가 집안의 곤궁 앞에서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허백이 내준 과제를 펼쳤으나 어머니의 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학준이는 책을 덮고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편찮으시옵니까? 괜찮다, 아들아. 네가 글 읽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든든하구나. 약값 걱정은 하지 말고 학문에 힘써라. 말은 담담했으나 그 속에 깃든 고통을 학주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약값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고 있음을 알았지요. 이런 살림에 책만 붙드는 것이 옳은 일인가?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불효가 아니겠는가? 책상 앞에 다시 앉았으나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학문과 효심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학준이는 끝내 잠들지 못하고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백의 가르침은 귀하였으나 현실은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학문으로 가문을 일으킬 것인가? 아니면 당장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참된 도리인가?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듯 그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자 학준이는 허백의 서재에서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농한기라 집안일도 잠시 덜하였고 따뜻한 온돌 위에서 글 읽는 시간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오늘은 논어에 하기 시습지, 불여결호를 곱씹어 보게. 단순한 되풀이만은 아닐 터다. 소인은 배움을 익히는 즐거움이란 지식을 쌓는 데 있지 않고 깨달음으로 마음이 밝아지는 데 있음을 생각하옵니다. 허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송이 아닌 스스로의 해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옳다. 허나 그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어디서 얻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책 속 글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얻는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가난한 몸으로 효를 고민하는 것도 학문이 될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허백의 눈빛이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제자가 삶과 학문을 함께 짊어지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너의 말이 옳다. 학문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더욱 깊이 꿰뚫는 것이지. 그대가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야말로 학문의 첫걸음이네. 학주는 스승의 말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학문과 현실이 갈라져 있는 줄 알았으나 하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소인의 근심도 학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공자 또한 가난 속에서 도를 구하였고 맹자 또한 세상의 고단함을 외면치 않았네. 그대의 근심이야말로 선비의 자질이라 하겠다. 저녁이 되어 허백은 학준에게 직접 물을 깃고 불을 지피게 했습니다. 글 읽는 손이지만 서책만 붙드는 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었지요. 학문이란 글자에만 있지 않네. 물을 깃고 불을 지피는 일에도 도가 깃들어 있지. 일을 할 때 비로소 글이 살아나는 것이네. 학주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배움이 책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 행위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허백의 서재에서 돌아온 학준의 가슴에는 아직 스승의 말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학문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더욱 꿰뚫는 것. 그러나 집에 들어서자 그 말씀이 곧 실현이 되어 닥쳐왔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이 갑자기 깊어졌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이불을 걷어차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아 보였으나 병세는 순식간에 악화된 듯했습니다. 어머님, 어찌 이리 열이 오르셨사옵니까? 괜찮다, 학준아. 그저 조금 열이 날 뿐이니 염려 말거라. 담담한 말과 달리 손은 떨리고 숨은 거칠었습니다. 학주는 더 지체할 수 없어 마을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부인의 증세가 심상치 않소. 상등 인삼과 녹용을 비롯한 귀한 약재가 있어야 하오. 늦으면 위험할 수도 있겠소. 무엇이든 구해오겠사옵니다. 방법만 일러주십시오. 약재가 워낙 값비싸니 그 점은 각오해야 할 것이오. 의원이 떠난 뒤 학주는 살림을 뒤져보았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고 돈괴에는 동전 몇 입뿐이었습니다. 내일 끼니조차 막막한 형편이었지요. 이런 꼴로 어머님을 살릴 수 있단 말인가? 학문만 줬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자책했습니다. 허백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그대가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야말로 학문의 첫걸음이네. 그러나 지금의 그는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벽에 막힌 듯했습니다. 학준아, 내 걱정은 말고 네 공부만 계속하여라. 이 늙은 몸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다.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어머님이 계시지 않다면 무슨 학문이 소용있겠사옵니까? 밤이 깊었으나 학주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숨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일부터라도 품팔이를 나가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스승님께는 어찌 말씀드려야 하나? 수업을 빠지면 실망하실 터인데. 학문을 저버릴 수는 없으나 어머니를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괴리가 이토록 선명하게 드러난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학준아, 밤마다 글 읽는 소리가 들리더니 오늘은 고요하구나. 어머님, 이제 공부보다 더 큰 일이 있사옵니다. 어머님을 모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리가 아니겠사옵니까? 어머니는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뜻을 꺾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새벽이 되어 어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자 학준이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내일부터는 품팔이에 나서리라. 학문은 잠시 뒤로 미루고 어머님을 살려야 한다. 결심은 무거웠으나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보다 귀한 꿈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햇살이 비칠 무렵 친척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삼촌 봉수와 사촌들이 심각한 얼굴로 학준이를 둘러섰습니다. 학준아,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느냐? 책만 본들 배가 부르겠느냐? 어머님이 저리 앓고 계신데 아직도 과거 타령이냐? 삼촌, 저도 품팔이에 나설 마음을 먹고 있었사옵니다. 품팔이라니, 그런 하루살이로는 어림없다. 내가 아는 박서방이 있는데 장사를 배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마침 오늘 이 근처에 온다 하였으니 곧 들르게다. 이윽고 대문 밖에서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상인 박서방이 삼촌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학준 도령 내 말을 들어보시오. 요즘 한양 장터에서 곡물이 잘 팔린다오. 도령처럼 글 아는 이가 장부를 맡는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오.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소인은 학문을 버리고 싶지 않사옵니다.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느냐? 어머님이 숨이라도 거두시면 그때 가서 후회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호통의 학준이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친척들의 말이 옳다는 것도 알았으나 학문을 포기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도령 현실을 보시오. 과거 급제가 얼마나 험한 줄 아시오.
수만 명이 응시해도 합격은 몇십 명뿐이요. 그 확률을 아시오? 허나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 않겠사옵니까? 그러면 홀어머니가 굶어 죽어도 좋다는 말이냐? 학준아, 이제 철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큰 소리에 놀라 학준이의 어머니가 힘겹게 일어나 나왔습니다. 안색은 창백했으나 눈빛은 굳세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고맙지만 학준의 일은 학준이 스스로 결정할 일입니다. 이 늙은 몸 하나 때문에 아들의 뜻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형수님, 현실이 이런데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학준아, 네 마음대로 하여라. 이 애미는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하겠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본 순간 학준이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부인께서야 그러시겠지만 도령께서는 현명하게 생각해야 하오. 장사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요. 오히려 가족을 살리는 효성이 아니겠소? 친척들이 돌아가고 마당에 혼자 선학준의 어깨 위로 붉은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석양은 타오르듯 번졌고 그의 마음도 불안과 고통으로 물들었습니다. 학문을 버리면 지난 노력이 허사가 되고 지키자니 어머님을 돌보지 못하니 어느 길을 가야 옳단 말인가. 방 안에서는 다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학준의 가슴을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 놓았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 그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학준은 마침내 두 길을 함께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녘 서리가 밟히는 소리를 들으며 곡식 도정소로 향했습니다. 낮에는 품을 팔고 밤에는 글을 읽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들이 쉬는 때에 내가 공부하면 두 길을 다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학준이 왔구나. 오늘은 쌀한가마니를 찧어야 한다. 해질녘까지 마칠 수 있겠느냐? 당연하지요. 믿고 맡겨주십시오. 절구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글만 익히던 손바닥은 이내 갈라지고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나 어머니를 살리려는 마음이 고통을 눌렀습니다. 햇살은 뜨겁게 내리쬐었으나 학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도 절구질은 이어졌습니다. 일꾼들이 그늘에 앉아 숨을 고를 때에도 그는 팔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게나. 몸이 상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괜찮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학준이 녀석 참 기특하구나. 글 읽는 선비가 이런 일도 마다하지 않다니. 몸을 쓰는 일이 어찌 부끄럽겠사옵니까? 정직한 품삯이야말로 떳떳한 길이옵니다. 해가 진 뒤 집으로 돌아오니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나 책상 앞에 앉아 곧 맹자를 펼쳤습니다. 촛불은 희미했고 눈꺼풀은 무거웠습니다. 아니다. 잠들어서는 안 된다. 이 시간 아니면 언제 글을 보겠는가. 졸음이 덮칠 때마다 찬물로 얼굴을 적셨습니다. 때로는 책 위에 고개를 떨어뜨리다 화들짝 깨어나 다시 그를 붙잡았습니다. 학준아,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몸이 상하면 어쩌겠느냐. 괜찮사옵니다. 이 고생이야 어머님을 위하는 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새벽이었음에도 학준이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면 곧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피로는 극에 달했으나 뜸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공자께서도 하기 시습지 부려결호라 하셨거늘 이 고생 또한 즐거움이라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얼굴은 야위었으나 눈빛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이 길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나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 그러나 그 힘겨운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째 제자가 보이지 않자 허백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누더기 옷이 걸린 빨랫줄과 비어가는 장독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난의 기운이 집안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학준아, 있느냐? 스승이 왔다.
스승님,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학주는 허둥지둥 달려 나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손에는 물집이 가득했습니다. 허백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네가 며칠이나 나타나지 않으니 스승의 마음이 근심되었다. 무슨 사정이 있느냐? 죄송하옵니다. 어머님 병세가 깊어 약값을 벌기 위해 품을 팔고 있사옵니다. 허백은 병석의 김씨 부인을 찾아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불 속 얼굴은 야위었으나 눈빛은 자애로웠습니다. 이 누추한 곳에 어찌 오셨사옵니까? 아들이 수업에 나가지 못해 송구하옵니다. 부인께서 편찮으시다니 제 마음이 아프오. 어디가 불편하신지요? 대단한 병은 아니오라 학준이 괜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공부에 지장 없게 보살펴 주시길 바라옵니다. 허백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세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아차렸고 학준이 수업에 나오지 못한 사정도 이제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부인, 너무 염려 마시오. 제가 좋은 방도를 찾아보리다. 허백은 학준과 마당에 나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자의 처지를 가늠하고자 한 것이지요. 학준아, 사실대로 말해보아라. 지금 살림이 어떠하냐? 스승님, 부끄럽사오나 어머님 약값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낮에는 품을 팔고 밤에는 책을 붙들려 하나 몸이 따라주지 않사옵니다. 몸을 그리 혹사하다가는 학문도 잃고 효성 또한 다할 수 없지 않겠느냐? 허나 달리 길이 없사옵니다. 그를 버릴 수도 어머님을 저버릴 수도 없사옵니다. 허백은 제자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고 마음속으로 큰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날 밤 허백은 홀로 서재에 앉아 오래도록 사색했습니다. 사방에 둘러선 희귀 서책들은 그의 평생 버시자 보물이었습니다. 이 책들이 내겐 귀하나 제자의 고통에 비하면 무엇이 중하겠는가? 참다운 학문은 책 속에만 있지 않다.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데 있느니라. 그는 손수장을 열고 가장 귀히 여기던 서책들을 꺼냈습니다. 주역의 고본, 고려 시절 필사본,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이었지요. 이 책들을 내어 팔면 학준 어미의 약값은 넉넉히 될 터. 책은 다시 구할 수 있으나 사람의 생명은 두 번 얻을 수 없는 법. 잠시 눈빛이 흔들렸으나 결심은 굳세었습니다. 다음 날, 허백은 서책을 보자기에 싸들고 헌책방을 찾았습니다. 주인은 책들을 펼쳐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런 보배 같은 책을 정말 파시려 하십니까? 그렇소. 급히 쓰일 때가 있소. 이 책은 웬만한 기와집 한 채 값어치일 터인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집은 잃어도 다시 세울 수 있고 책은 잃어도 다시 구할 수 있지. 허나 사람의 생명은 그렇지 않다네. 그리하여 허백은 평생의 보물을 내어주고 그 값으로 귀한 약재를 손수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학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스승님, 이것은 무엇이옵니까? 자네 어머님을 위한 약재라네. 인상과 귀한 약초들이니 곧 기운을 회복하실 것이야. 이토록 귀한 것을 어찌 마련하셨사옵니까? 학문이란 글 속에만 있지 않아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학준이는 그제야 스승의 희생을 짐작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눈가에 맺히고 가슴은 벅차게 저려왔습니다. 그날 밤 학준은 눕지 못했습니다. 촛불 앞에 홀로 앉아 스승의 은혜를 되새겼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글을 읽어왔는가? 과거 급제를 통한 영달이었는가? 가문의 이름을 높이려는 욕심이었는가? 처음에는 배움이 즐거워 책을 잡았으나 어느새 마음은 출세만 좇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스승님께서는 평생의 보물을 버려 나를 도우셨다. 그분에게 학문은 곧 사람을 살리는 도였구나.
그는 스승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학문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렇다. 학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이어야 한다. 나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는 도가 되어야 한다. 그의 눈빛이 새롭게 빛났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줬던 마음은 잦아들고 더 큰 뜻이 자리 잡았습니다. 훗날 내가 과거에 오른다면 그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남을 돕는 길이 되어야 한다. 스승님처럼 나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선비가 되리라. 그 순간 학준의 가슴 속에는 진정한 학문의 도리가 밝게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어머니의 병세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허백이 구해온 귀한 약재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상에 앉을 만큼 기운을 회복했습니다. 학준아, 이리 와 앉거라. 네가 달라진 것 같구나. 눈빛이 전과는 사뭇 다르다. 어머님, 이제야 깨달았사옵니다. 학문은 나 하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옵니다. 세상을 위하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어야 하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학준아, 잘 들으렴. 네가 포기한다면 우리 집안의 뜻도 거기서 끊어지고 만다. 네, 아버지께서도 학문을 사랑하셨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다. 이제 그 뜻을 이룰 리는 너 하나뿐이다. 그 말에 학준의 가슴이 뜨겁게 일렁였습니다. 가문의 뜻을 잇는 것이 곧 자신의 사명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래 봄 과거에 응시하여라. 어머니가 너를 믿고 응원하마. 어머님, 정말 그러하옵니까? 혹여 또 실패한다면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 네, 실력을 어미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 이때 허백이 찾아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력을 살피고 제자의 뜻도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부인께서 많이 나아지셨구려. 참으로 다행이오. 모두 스승님 덕분이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은혜라니요. 다만 학준이가 어떠한가가 궁금할 뿐이요. 스승님, 제자는 이제야 많은 것을 깨달았사옵니다. 스승님의 희생을 통해 학문이란 곧 사람을 위하는 길임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허백은 제자의 맑아진 눈빛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련이 그를 더욱 단단히 빚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그 배움을 실천할 때다. 예, 스승님 말씀대로 하겠사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면 올해 봄 과거에 응시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네 실력이라면 합격할 수 있을 터이다. 스승님과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니 용기가 납니다. 더는 두렵지 않사옵니다. 그래야지. 우리 학준이가 마침내 결심을 했구나. 두 분의 격려에 힘입어 학준은 마침내 과거에 응시하기로 뜻을 굳혔습니다. 그동안의 번민이 말끔히 씻겨 내려갔지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좋은 결실을 얻어오겠사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정성이다. 그대의 진심이면 하늘도 도우리라. 석양빛에 물든 마당에서 학준은 마지막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봄 과거만이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봄이 되어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학준이는 새벽부터 길을 나섰습니다. 시험장 앞은 사방에서 몰려든 선비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긴장한 낯빛이었으나 학준은 담담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닦은 바를 믿고 최선을 다하자. 스승님과 어머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자. 시험장 안은 고요했습니다. 수백 명의 선비들이 각 자리에서 붓을 쥐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시험을 시작하겠다. 모두 정숙히 임하라. 첫 번째 과목은 경전 해석이었습니다. 논어의 한 구절이 나왔는데 학준에게는 낯익은 대목이었지요.
스승님과 나누었던 그 토론이 바로 이것이다. 그때의 뜻을 살려 적어보자. 그는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을 담아 글을 풀었습니다. 스승과의 대화가 시험장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시문이었습니다. 주제는 효라하였지요. 이는 학준에게 가장 절실한 화두였습니다. 이라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담을 수 있겠다. 학준이는 붓을 들어 시를 지었습니다. 빈천도 한이 아니요. 효심은 하늘에 닿으리. 눈길을 가로막으며 학문을 따르고 길 멀다 한들 어찌 물러서랴. 어머님 기침 소리 밤마다 울리니 글 읽는 붓끝이 곧 내 피와 같도다.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그의 삶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 붓을 놓으라. 학준이는 마지막 회까지 힘을 다해 적었습니다. 그동안의 고난과 깨달음이 한편의 글에 담겼지요. 시험을 마친 학준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뜻에 맡길 뿐이구나. 돌아가는 길 다른 선비들의 말이 들렸습니다. 이번 시험은 심히 어려웠어. 경전 해석도 까다로웠지. 시문도 만만치 않았어. 효란이 누구나 쓸 수는 있으나 참신하긴 어려웠지. 학준이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글에는 남다른 정성과 진심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드디어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학준이는 새벽부터 누워있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또한 아들의 마음을 아시고 먼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학준아, 오늘이 그 날이로구나. 어떤 결과가 오든 어미는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어머님, 기필코 좋은 소식을 안고 돌아오겠사옵니다. 이윽고 집을 나선 학준은 길에서 허백을 만났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라. 너의 실력이면 반드시 빛을 볼 것이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격려 감사하옵니다. 발표장에는 선비들과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숨죽인 정적 속에 관리가 명단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번 과거 급제자를 알리겠다. 장원은 이학준. 순간 웅성임이 터져 나왔습니다. 학준이는 귀를 의심하며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학준아, 드디어 해냈구나. 내 마음 또한 벅차다. 스승님, 이 모든 것이 가르침 덕분이옵니다.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학준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총명하더니 마침내 장원이라니. 우리 고래 큰 인물이 났구나. 그간 현실만 말하던 삼촌 이봉수도 달려왔습니다. 학준아, 네 뜻을 가볍게 여긴 내가 부끄럽구나. 옳았구나. 참으로 옳았어. 삼촌의 염려 또한 제겐 힘이 되었사옵니다. 마을은 하루 내내 기쁨에 들떴습니다. 집에 이른 학준을 어머니가 눈물로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학준아, 장하구나. 네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다. 모든 것이 어머님 덕분이옵니다. 이제야 효도를 할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모자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드디어 영광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학준은 장원 급제의 영예로 한성부 주부에 임명되었습니다. 첫 복록을 받는 날, 학준이의 모습은 그야말로 의젓했습니다. 이제야 어머님께 효를 다할 길이 열렸구나. 그동안 못다한 정성을 실천해야겠다. 날이 준비가 모두 끝났사옵니다. 그럼 어머님께 드리러 가자. 낡은 초가를 헐고 새 기와집을 지어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온돌이 잘 드는 방에서 어머니는 모처럼 편안히 웃으셨습니다. 어머님, 이 인삼과 녹용으로 기력을 돋우시옵소서. 이 비단옷도 입어보시옵소서.
학준아, 어찌 이런 귀한 것을 내게 입히느냐? 내가 무슨 복으로 이리 사는고? 그동안 고생만 시키지 않았사옵니까? 이제라도 편히 모시는 것이 제 도리이옵니다. 어머니는 비단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참으로 많이 맹세를 하는구나. 꿈만 같다. 어머님은 본디 마님이셨사옵니다. 다만 형편이 따라주지 않았을 뿐이지요. 이날은 허백을 모셔와 예를 올렸습니다. 그동안의 은혜에 작은 보답을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스승님, 부디 이 책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그가 준비한 것은 새로 구한 서책들이었습니다. 옛날 허백이 팔아버린 책들보다 더 귀한 것들이었지요. 학준아, 스승에게 이리까지 할 것 없다. 제자가 크게 되어준 것만으로도 넉넉하다. 스승님께서 저를 위해 평생 아끼던 책을 버리셨사온데 이 정도로 어찌 보답이 되겠사옵니까? 제자의 성공이 곧 스승의 보람이다. 더 바라지 않는다. 가르침이 없었다면 오늘의 소인도 없었을 터.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허백은 제자의 말에 깊이 웃었습니다. 그동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가난하던 집안이 달라진 모습에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집안이 이렇게 바뀌다니 참으로 장하구나. 학준이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게지. 삼촌인 봉수도 와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학준아, 삼촌이 자랑스럽다. 네가 이리 큰 관리가 될 줄 어찌 알았겠느냐. 삼촌의 말씀 덕에 현실을 직시하는 법도 배웠사옵니다. 고맙습니다. 상인 박서방도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도령, 아니, 이제는 날이라 불러야겠군요. 축하드리옵니다. 박서방께서도 살펴주신 은혜 잊지 않겠사옵니다. 달빛이 고요히 비치는 정원에서 학주는 어머니와 함께 걸었습니다. 긴 세월의 고생이 흘러간 자리에 평화로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버님의 뜻을 이루고 어머님께 효도할 수 있어 다행이옵니다. 이제는 걱정이 없다. 네가 이렇게 훌륭히 자랐으니.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더 큰 효도를 이루겠사옵니다. 가난하던 집안이 명문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효와 보은의 길이 온전히 완성된 밤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학준이는 한 성부의 판관이 되었습니다. 책으로 가득한 서재에서 그는 새로운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나도 스승님처럼 젊은 선비를 길러야 하리라. 그 곁에는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제자 정명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 맹자의 구절뜻이 어렵사옵니다. 나도 젊을 때 막히던 곳이다. 함께 풀어보자꾸나. 그는 허백에게서 배운 대로 학문과 인격을 아울러 가르쳤습니다. 햇살이 따스히 비치는 가운데 학주는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학문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과거에 오르기 위한 수단이더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이라 생각되옵니다. 옳다. 진정한 학문은 자신만이 아니라 남을 돕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들려주었습니다. 가난 속의 방황, 스승의 희생, 깨달음의 순간까지. 나 또한 현실과 학문 사이에서 흔들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참된 학문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길임을 깨달았다. 가르침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저도 그런 선비가 되고 싶사옵니다. 그 마음이라면 반드시 이루리라. 그날 이후 학주는 여러 가난한 선비들을 모아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창가로 붉은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학주는 제자들에게 책을 펼쳐 보이며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글이란 곧 마음이요. 학문은 곧 길이니라. 그대들이 이 길을 바르게 걸어간다면 세상 또한 밝아질 것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서재 안에는 붓 긋는 소리와 종이 스치는 소리만 가득했지요.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돌아간 뒤 학주는 홀로 정원에 섰습니다. 달빛이 은은히 비치자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스승의 희생. 가난한 시절의 번민이 모두 한 줄기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을 지켰으니 이 또한 다행이로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이학주는 효심으로 부모를 모시고 배움으로 자신을 세우며 결국에는 학문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맹자의 진심상구에 이르기를 학문지도 못하 국이방심이이라 하였지요. 학문의 길이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데 있을 뿐이다라는 뜻입니다. 학문이 단순한 시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우고 세상을 밝히는 길이라는 학준이의 깨달음을 잘 드러냅니다. 학준이의 삶은 이와 똑 닮았습니다. 우리 모두 학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새겨야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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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세요.